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 중이니까 여행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연극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7가지 역할을 맡는다고 했습니다. 젖먹이, 공부 싫어하는 학생,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 용감한 군인, 준엄한 심판자, 축 처진 노인, 다시 젖먹이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7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연극이다 라고 파악한 점에서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가장 위대한 배우 출신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어떤 기자가 아니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즉시 대답하기를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배우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의 그 배역을 잘 해가지고 아카데미 주연상급의 훌륭한 연기를 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인생은 여행이다. 사람은 항상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간다. 하루하루. 그 새로운 곳이 새로운 장소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이야기죠. 훌륭한 나라,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 많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이동하는 나라가 성공한 나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한 법칙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사에서 지금 가장 이동성이 강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처럼 많이 사돌아다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찍이. 물론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그때 장보고를 비롯해가지고 해양 진출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고대사의 황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인들의 행동 반경이 이렇게 넓어진 건 처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해외 여행을 해가지고 돈 많이 쓰기로는 랭킹을 매기면 세계에서 한 8위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지금 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의 랭킹을 내면은 이 사람 숫자로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구당 이렇게 내면은 아마 영국, 독일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는 축에 들 겁니다. 그럼 세계사적으로 봐서 여행을 가장 많이 한, 즉 이동을 가장 많이 한 민족은 누구일까요? 뭐니 해도 몽골 기마군단을 앞세운 유목민족이죠. 그 유목민족, 북방 초원의 기마민족 그룹 안에 소속된 게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DNA 속에 이 사돌아다니는 게 하나의 숙명처럼 입력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면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못 살게 되었느냐? 이동이 정지된 나라입니다. 이동이 정지되면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떻게 돈을 법니까? 평양에서 지방으로 갈 때도 우리가 여권 발급받듯이 해야 되고 지방에서 평양 오기는 더 어렵고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명이 여행을 도무지 안 한 북박입니다. 김정은은 뭐 스위스에서 어릴 때 유학했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여행 축에나 들겠습니까? 북박이라는 건 뭡니까? 안방에서 큰 소리, 안방대장, 골목대장이죠. 북한 주민들을 꽁꽁 묶어놓고 난쟁이처럼 만들어 놓고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병정놀이 하는 건 잘하는데 북한을 떠나는 순간 아주 웃기는 존재가 되는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어떤 분입니까? 위대한 여행가입니다, 이분이. 위대한 여행가입니다. 벌써 미국에 가서 그때는 식민지 청년으로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하면서 여행을 많이 하고 또 미국, 그 넓은 미국에서 또 여행을 많이 한 평생을 여행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 4월 26일 하야하신 다음에 또 말년을 하와이로 가서 하와이에서 객지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평생을 여행하신 분입니다. 평생을 여행했으므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죠. 그리고 높아졌죠. 그분의 세계관, 정확한 세계관과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의식, 이게 미국을 매개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미국 건국 과정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을 미국처럼 세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니까 이승만의 위대한 여행, 그 덕을 우리가 보고 있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특히 김일성이가 도무지 해외여행을 안 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지금 오늘날과 같은 북한 체제를 만들었다면 위대한 여행가입니다. 위대한 여행가 이승만과 붙박이 김일성의 차이가 오늘날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다. 이렇습니다. 이 여행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명언을 남겼는데 저는 이 명언을 제일 좋아합니다. 성 오거스틴이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책이다.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첫 페이지만 읽느니라. 바로 김일성이죠. 이 세상은 책이다.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첫 페이지만 읽느니라. 아는 게 없다는 거죠. 앙드레 지드 소설가죠. 이분은 1930년대 소련을 여행하고 와서 공산주의를 비판했던 프랑스의 위대한 지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안이 안 보이는 바다로 나가야 새로운 대양을 발견할 수 있다. 마크 트웨인, 가장 미국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는 이분이 또한 아주 유명한 여행가였습니다. 이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을 폭넓게 종합적으로 그리고 온정적으로 보려는 생각은 평생을 지구의 한 작은 구석에서 죽치고 살아서는 습득할 수가 없다. 이것도 김일성이를 칭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사람과 사물을 폭넓게 종합적으로 그리고 온정적으로 보려는 생각은 평생을 지구의 한 작은 구석에서 죽치고 살아서는 습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물을 폭넓게 종합적으로 온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권력을 가진 자는 편협하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지옥을 만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스타프 플로베르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여행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작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불행하게도 김일성, 김정일은 이걸 몰랐던 겁니다. 이 영화배우 리처드 버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나는 인생의 가장 장엄한 순간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날 때라고 생각한다. 가슴이 설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공항으로 나갈 때 가장 기분 좋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팀 카힐이란 분은 여행의 가치는 거리가 아니라 친구의 숫자로 매겨야 한다. 여행을 하면은 친구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이번 바투타, 이분은 중세 때 이 세계 여행을 했던 이슬람 여행가입니다. 이번 바투타는 이야기를 하기를 여행은 사람들의 말문을 막았다가 나중엔 이야기꾼으로 바꾼다. 여행을 하면 사람이 그 장엄한 장대한 광경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가 나중에는 돌아와서는 이야기꾼으로 변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은 1933년에 스위스에서 있었던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합니다. 그때 스위스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리고 러시아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한 8개월에 걸친 그 여행은 일기로 남아 있습니다. 일기로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길에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비엔나 출신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혼한 다음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행길에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서 두 사람이 다 재혼을 하게 되었고, 이 프란체스카가 이승만 대통령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행으로 얻는 게 너무나 많은데 이승만의 경우에는 여행으로 부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행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